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보면. 지금 우리 박사님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당분간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래요? 지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뭐, 보면 그냥 한번 얘기인데, 현재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공급이 뭐가 된,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우리 저기, 뭐야, 대통령 후보들 대답할 때 안철수 후보가 저기 이재명한테 물어보더구만,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못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바로 나가 안철수 대표가 물어볼 줄 알았어. 그래?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안 물어보고 말더라고. 그런 질문을 왜 했는지 몰라. 물어보지도 않을 그런 질문을. 그렇잖아요, 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못 드는 거야. 그때 안철수가 만약에 뭐를 잘못했느냐?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냐. 의사가 그러면 의사 출신인데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알고 그걸 고쳐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됐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알았다. 우리 써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준희 씨, 뭐가 잘못됐어요? 사진도 표지도 못하게 사장님,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공급이 좀 미흡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매매를 유통할 수 있는 그 세금 관계를 좀 줄여주고 우리 저기 아무도 모르는데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뭐지라고 저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추천을 하고 부산에도 강연을 보면 서울의 일부가 올라가고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나머지 지방에는 많이 남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국을 전부 다 묶어버린 거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제도에 우리 저기 아시는 분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자기 퇴직금 받아갖고 그 원룸 사는 게 있어요. 8개짜리 있는 거. 살았는데 작년서부터 3개는 나가고 5개는 비어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40만 원씩 주고 하다가 지금 25만 원을 내렸어. 그래갖고 그게 그거 갖고 있어도 이자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있는데 이번에 종부세도 또 나왔더라. 그러면서 날 보고 죽으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 정부의 잘못한 게 뭐라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이 이만큼 올라간 게 언제 또 올라갔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올라갔어요. 노무현 정부 때 올라갔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 부동산 치고 올라갔을 때 서울시장이 누구였었죠? 이명박이었었죠. 이명박이가 뉴타운을 만들어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됐는데 오세훈이는 이명박이가 뉴타운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동산까지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이가 그 당시지만 한강 르네상스로 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누가? 박원순이가 다시 시장이 돼갖고 10년 동안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에 한 채도 못 짓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할 얘기 아니라 시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세훈이가 지금 이거를 풀어야지 되는데 오세훈이가 풀으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시의원들이 90%가 민주당 사람이다 갖고 뉴타운은커녕 뉴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세금 끌어두고 묶어두고 이것이 3, 4년, 4, 5년 간다고 하면 이게 그대로 갈 것 같아. 난리가 나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현재의 이 세금을 올리고 대출 안 해주는 조건으로 이걸 어떻게 한다? 잡아가지만은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풀어야 되고
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푸는데 공급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집이 잡히려면 누가 해야 된다고? 오세훈이가 해야 되는데 오세훈이가 다음번에 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모르지. 근데 이게 인간의 모르지요, 공부를 그건. 여기에서 적용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방귀를 들은다는 게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식으로 묶어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년 정도쯤에는 현재 거를 풀기 시작한다고 봐요. 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서울은 안 풀어도 지방은 풀 거예요. 지방서부터는. 그러면서 서서히 공급해 가면서 풀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출해 주는 것도 일부 풀어나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에 내 말이 맞다는 거야. 나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보면. 내가 무슨 전쟁이야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런데 상태를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족해서 경기도까지 간 것을 전국을 다 이렇게 묶어놓았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아파트인데 이것도 강제 경매로서 1,400만 원인데 웃기는 게 뭐냐면 빌리지 입주자 대표회의야. 다시 말하면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사람 지분을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집을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집 경매로 놨잖아요. 여기요. 강제 경매로. 예? 그러면 여기서 입주자 대표에서 경매로 집어넣었다는 얘기 뭐예요? 관리비를 안 냈다는 거예요? 뭐 공급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입주자 대표가 먼저 여기 채무자 이효준이라는 사람이 대표였었는데 공급 횡령했다가 공급 안 내놓으니까 암주 집어넣은 것 같아? 아니면 관리비를 안 내니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공금인 것 같아요. 인천 오종현 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강제 경매 이거 취하를 시키는 것이 1,400에 취하시키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만약에 취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앞에 보게 보면 전세권 설정을 해놨죠. 전세권 설정해 놓은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죠. 배당 요구 안 했으면 낙찰자한테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천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3천을 주게끔 되면은 8천 주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1억짜리가 지금 4,900까지 떨어진 거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그냥 1억짜리가 그냥 4,900까지 떨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것이 뭐냐면 취하될 것으로 보는데 취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5천 주고 사갖고 3천 주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 1억짜리 아파트 8천 주고 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 조여사님이 얘기했죠. 광고도 되게 많이 한다고. 또 광고해서 나오는데 어떡하지? 열 번째 보시겠습니다. 내가 광고를 집어넣는 거는 일부러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빌 때 그냥 넣는 거야. 근데 또 그거 갖고 흉보고 그러지 말아요. 열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토지만 매각 후 건물은 매각 지역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남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2년 전에 경매가 나왔었거든요. 2년 전에 경매가 나왔을 때 현장 답사를 가서 내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경매로 나왔다가 취하가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수강생한테 추천도 못했던 물건인데 그것이 이번에 다시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어도 옛날에 가봤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이 납니다. 땅이 200평이에요. 200평인데 여기 가서 보면 마당에 차 하나 댈 수밖에 없어요, 자리가. 여기가 이제 그 문이,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 없고 그냥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가서 봤더니 여기에 진짜 큰 가마솥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 여기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심야 전기 보일러가 있더라고. 근데 거주자는 없어요. 빨간 벽돌을 진 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보면 그때부터 벌써 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 지목이 전부 다 대지거든요. 대지인데, 자 보십시오. 요 땅을 지금 가서 보면 여기가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 제가 갔을 때 사람이 거주자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그 풀 같은 게 수정하게 나 있더라고. 우리가 이걸 산다면 저는 이거를 어떤다, 이거를 어떤다? 자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자르라고. 이렇게. 그럼 이걸 잘라서 뭐에다 쓰느냐? 요 땅 있죠? 요 땅 잘라서 여기 주인한테 파는 겁니다. 요 주인이 요 땅이에요. 요 땅. 요 땅인데 이 땅이 계획관리지역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주 높은 산이고 야트막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우리가 낙찰 받는 것이 요 땅이잖아요. 요 땅. 요 땅 우리가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쪽 도로로만 만드는 이게 맹지에서 탈출되는 땅이 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텃밭으로 쓰이는 땅이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낙찰 받아서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뒷사람에게 출하해서 팔게끔 하고 앞에 건 앞에 거대로 건물을 또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을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 소송을 해서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을 합쳐서 이 앞에 땅은 제3자한테 팔고 이 뒷 땅은 여기 땅 주인한테 팔고 빠져나오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 11번째 물건입니다. 대구시 동구 입소동의 9분의 2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해갖고 여기 보게끔 되면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심재동이하고 홍태자죠. 홍태자가 제가 보기에는 엄마고 이거는 심재동이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들이 9분의 2 지분이고 홍태자가 9분의 7인데 심재동이 아들의 지분만 9분의 2가 경매로 나옵니다. 이게 홍순택이가 200만 원,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어머니 홍태자와 거주하고 있고 홍순택은 저기 뭐야? 외삼촌이라는 얘기죠. 외삼촌이 홍순택이고 엄마가 홍태자니까 홍태자하고 홍순택이는 남매지간이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제가 보면 이것이 뭐가 된다? 취하될 걸로 보고 취하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지분으로 샀을 때는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해보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나의 지분을 살 수 있는지 없는가를 판단하면 된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은 걱정이 돼요. 여기가 홍태자라는 분이 9분의 7인데
연세가 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능력은 있을 것 같은데,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들내미가 엄마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나왔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취하를 안 시키는지도 몰라.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걸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그때는 송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지분을 다시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 혹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 한번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홍순자를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선에서 홍순자 상대로만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그 지분을 9분의 7만 경매로 집어넣은 걸 우리가 공정우선 매수로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열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하면서 정일 씨를 생각했어. 정일 씨 이거 좀 사모든가 싶은데 여유가 있으면 사두세요. 이것도 딱 그런 거예요. 보면 전라남도 완도 앞에 있는 소안도라고 해서 아주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인데 토지 건물 일괄매각이에요. 김송자라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채무자의 어머니죠. 송자가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승만이의 소유인데 여기 있고 계획관리지역이죠.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집도 이렇게 쓸만한데 여기 볼게끔 되면은 여기 항이 있고 여기 동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정면 가깝죠. 근데 어디 나면은 여기 완도가 있죠. 완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여기 한간도 이게 노화도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도처뿐만 저 없어지는 섬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라고 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지금은 이게 가격이 아직까지는 싸지만은 제가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올라가면 이게 다 억대 넘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머니가 살고 있다 하기 때문에 또 가서 내쫓지 말고 그냥 살고 계시고요. 내가 갔을 때 방 한 칸 내주도록 하십시오 해갖고 엄마 살고 있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쓰게끔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 5년 이상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디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2,500만 원 주고 사놓고 한 5년 있다가 한 7, 8천 만들어서 팔겠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도 치면 없어진다네. 아, 참. 무슨 파도를 또 그렇게 크게 치나. 이게 보니까 조그마해요. 이성으로 봤을 때 조그맣긴 조그맣죠. 뭐, 조그마면 어때요? 사람 사는 거 보면 충분히 옛날 같으면 유배지. 그치. 저기서 나오는 생선이나 먹고 낚시질이나 하면서 살면은 천국이지 뭘 유배지야 보면은. 자, 13번째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내중리 토지 전체 매각인데 지목이 전으로 세 필지인가 되거든요. 세 필지인데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땅입니다. 근데 세 필지, 네 필지인데 세 필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땅이 876평이거든요. 3,500만. 이게 876평인데 7,200에 감정했죠. 10만 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감정 자체가. 제가 그 전라도에 가면은 땅 자체가 한 6, 7만 원 되는 걸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경상도 영주에서 감정 가격이 10만 원이 안 된 건 내가 처음 봐요. 전으로 내필지고, 건물은 매각제이고, 창고도 매각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425, 그 다음에 424-6-4, 426-5, 426-1에서 네 필지입니다. 이렇게. 네 필지인데, 여기 보면 창고가 있고, 여기도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주택이 있고, 여기 창고가 보이죠? 요 땅도 같이입니다. 요 땅도 포함이 된 겁니다. 자연 취락지입니다, 여기는. 이런 집이 있어요, 보면. 여기 집이에요. 여기 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창고예요. 여기 창고예요. 보면. 근데, 이런 창고가 있는 거는 농지증을 할 때에 그냥 뭐 원상복구 한다 그러면 그냥 해주고, 또 농업용 창고인 경우에는 그대로 농지증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상복구 조건이어야지 농지증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증을 안 해줍니다. 우리는 경매로 나올 때는 원상복구 조건이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달에 농지를 강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지증을 받을 때 원상복구 조건이라 그랬죠. 원상복구 조건이 뭐라 그랬죠, 제가? 원상복구 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건물을 허물어서 어떻게 한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원상복구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데, 원상복구라고 하면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라는 것도 원상복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양성화 시켰다고 할 때는 원상복구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집을 새로 지었죠? 그렇죠? 새로 지었는데 건축 허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지었을까요? 옛날에는 이제인데 요새는 항공사진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창고가 있고 창고가 있죠. 근데 이 창고는 옛날 건물이죠. 이것만 새 건물이죠. 그럼 여기에 이 험 건물을 지었을 때도 여기 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새로 지었는데 옛날에 큰 건물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판단하기 뭐 맞은지 모르 가봐야 되는데 요새 가보지 못하는데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여기 426-5를 가지고 항공사진을 1973년도 1월 1일 이전해 보자 그러면 이 집은 아니더라도 다른 집이 이 자리에 항공사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그러면은 그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입니다. 원상복구 조건이 아닙니다. 항공사진이 없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다른 집이라도 있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상복구할 것 없이 이 집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 이런. 근데 제가 보면 뭘 했냐면 여기 감정평가서에 보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뭐가 있냐면은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여기 재산세,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아까 창고를 갖고 재산세 내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건물을 가지고 재산세를 내라고 그랬다 했을 때는 제가 보기 옛날부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는 내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잡으시죠. 니은 비읍은 과세대장상 타인 소유로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 과세대장상 타인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과세대장상.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는데 과세대장, 재산세로는 내고 있다 이런 얘기.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강원도 행성군 자포공리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대지가 300평, 전으로 526평. 그러니까 요 전으로 되는 500평은 농지증을 해야 보니까 전부 다 800평입니다. 800평이 감정 가격이 6억으로 갔다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져서 1억 4,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참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죠. 여기 전입자가 조미경이 있죠. 조미경은 대항력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세권 설정을 했고 강성하기가 해놨죠. 그런데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 설정을 했죠. 근데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권 설정인데 강성하기가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받겠다니까 우리가 낙찰 받으면 이 6천만 원을 어떤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6천만 원의 전세가 들어왔고 한 사람은 2천만 원에 35만 원씩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에 듣고 거의 6천만 원 돈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집이 두 채예요.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 앞에 대지가 있고 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는 임야 같아요. 보면 이렇게 임야로 돼 있죠. 여기 집이 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감정평가사가 본 건물을 가지고 평면도를 봤던데 제가 빨간 걸로 여기 금을 이렇게 걷죠. 건축물 관리 대상에는 이게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놓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현관이 하나 있고 여기도 현관이 있죠. 건축 허가 받을 때는 이것만 현관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문만 만들어 놓은 거야. 허가상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한 집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칸막이를 해놓고 이쪽 집 하나 이쪽 집 하나 두 집에서 쓰고 있지 않는가 봐갖고 한 집은 제가 보기에는 한 집은 강성하게 했고 한 사람은 조미경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위에 보면 다락도 있습니다. 위에 다락도.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락이 있는 쪽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락이 있어서 높게 돼 있고 양쪽에 다락이 없는 집은 낮게끔 돼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한 동, 이쪽으로 한 동이라는 얘기죠. 가운데 다락이 있는 건 높죠? 다락이 없는 쪽이 있고. 그렇죠? 위치를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보면 여기 둔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둔내역 바로 앞에 이렇게 걸어서 둔내역까지 갈 수가 있어 기차 타러. 참 제가 보기엔 요새 그 1가구 2주택에 종부세가 이런 게 무섭게 물어보면 여기 이런 땅도 지금 6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돈 빌려준 여기 뭐야 여기 농협에서도 자기 돈 한 개도 못 건지는 거예요. 보면 제가 보면 꿈들이면서 지금 3억을 청구했죠.
3억 청구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꿈들이 새마을 금고에서도 자기들이 감정평가해서 돈을 대출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꿈드림 새마을 금고에서 이거는 제가 만약 꿈드림에 있다면 취하시켰다가 이 정권이 바뀌어서 저기 뭐야 3월 9일 날 바뀌고 나면 새로 경매를 지분해지 지동건지 이거 현재 대출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서 이건 뭐 못 건진다고 보는 건데. 그럼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MPL로 이 꿈드림에서 이런 거를 뭐야 1억 4,700이니까 이 설정이 지금 돼 있는 것이 지금 3억 6천 돼 있잖아요. 3억 6천 돼 있는 것을 2억 정도 주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서 입찰에 들어갈 때 우리가 3억 6천에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3억 6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파는 거라면 4억 주고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4천밖에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열다섯 번째, 용산구의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죠. 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으로 집값이 많아 올라가니까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파트를 지금 리모델링을 한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치 자체가 용산구 이촌동이기 때문에 최고 좋은 자리예요. 압구정동이 좋아요? 이촌동이 좋아요? 압구정동에서는 북쪽으로 강이 있는 거고 이촌동에서는 남쪽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촌동 옆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보면. 그쪽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2분의 1 지분인데 7억으로 갔다가 11억으로 다시 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취하를 시켜갖고 감정 새로 해갖고 2분의 1 지분을 11억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뭐냐면 지금 23억 정도 간다는 뜻이죠. 이 아파트가. 거기에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 때문에 청구했죠, 여기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20억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에 될 일은 없다고 보고 이거는 취하된다고 봐요. 취하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돈을 지금 계약을 하려면 얼마를 갖고 가야 되죠? 9,260만 원이에요. 우리 조이사님 9,260만 원 있으면 80만 원 갖다가 놓고 우리 저기 뭐야 아니 한 달은 우리 공투에 지금 돈이 한 2억 있으니까 공투 가지고 하면 돼. 근데 얼마나 용돈을 주려나? 아 이건 1,000만 원을 받아야 되지 취하동의자를 주려면 10만 원을 냈으니까 1000만 원은 나. 1,000만 원 받아야 되죠.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세금 없는 돈이네요. 그렇죠. 공의자 우선 매수를 했다가 이거 취하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공의자 우선 매수이 아니고 이거는 취하시키는 게 맞죠. 취하시키는 게. 열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강화군 내가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추천 물건을 강의하는데 10년 동안에 우리 수강생이 강화도 땅 낙찰받은 거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못 받았어요, 전부 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강화도 물건 잘 추천도 안 해요.
하도 그냥 신권에 뭐 가져가고, 질러서 가져가고, 땅만 경매가 나오는데도 가져가고 해갖고, 얼마나 제가 그 강화도를 많이, 헛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랬는데, 그런 강화도가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 3억 1,600인데 2억 1,100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참 이게 아파트도 떨어지고 강화도의 땅도 떨어지더라고. 이거는 우리 박 사장님도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왜냐면은 대지가 두 필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물건번호 1번 있고 2번이 있죠. 그렇죠? 여기 물건번호 1번이고 여기 물건번호 2번이거든요. 그렇죠? 그 물건번호 1번이 여기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샀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 우리한테 사용선언 안 받으면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오는 거 보이죠. 크레인 타고 들어가야죠. 크레인. 저는 그래서 이건 낙찰 받아서 이렇게 자르고 이거 도로 이렇게 내고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팔아도 충분히 된다고. 이게 결국은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 물건번호 2번은 지금 1번을 안 가진 사람이 2번을 사지 못한다. 가격이 한번 떴다니까 49%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얘기가 됩니까? 그 제가 항공사진을 혹시 다른 데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건번호 1번, 2번으로 이렇게 갈란다는 게 제가 봤더니 항공사진을 보려고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그 북한하고 가깝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이렇게 보면 도로가 여기 보이죠? 여기는. 근데 이쪽으로는 도로가 한 개도 보이는 게 없죠? 없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땅을 걸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저는 이 땅 사서 나중에 이것까지 같이 투자를 해서 다시 분할해서 팔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리해가지고. 1분만 사면 되겠네. 네? 1분. 아, 요거 물건번호 1번만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놓고 이건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다시 또 사는 거죠. 자, 17번째 물건은 잠시 우리가 고생을 했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시죠.